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실 분들은 이별을 하셨거나 이별을 하고 계시거나 이별을 결심했거나 혹은 과거에 헤어졌던 그 전 남친이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헤어졌는 게 맞았는지 다시 잡고 싶어서 제 업체를 막 들락날락 거리고 제외 주파수를 드러내고 도저히 그 남자만큼 완벽한 남자는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대체 내 이별에 어떠한 답이 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모든 고민을 끝내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연예교육과 준원이고요. 잠시 저의 이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성도 여성과 3번 이별하고 여성도 남성과 3번 이별합니다. 첫 번째 이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셨던 정말 우리 딱 끝내자 하고 말하는 언어적인 이별입니다. 우리 헤어지자 라고 딱 말한 순간에 정말 그게 헤어지는 걸까요? 이별 사전으로 서로 갈리어 떨어짐이라는 뜻입니다. 두 남녀가 부모님과 독립한 이후에 정말 강한 애착을 서로 갖게 되고 가까워지고 세상에 단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갈려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부모님과 결별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인은 내면 아이, 우리 안에 작은 아이가 부모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인이 돼서 그 남자한테 바라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남성은 우리 아버지가 못해준, 우리 어머니가 못해준 사랑을 채워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연애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혹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과잉 행동으로 찡찡대지 않았더라면, 좀 더 붙잡지 않았더라면 수만 가지 혼란과 수만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연애는 혼란과 무질서의 총집합이었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 당시 이제 전북대 코코피트니스라는 헬스장에서 너무 슬픈 나머지 하체 운동을 통해서 이 슬픔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 주 1회 항상 하체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왼쪽 스쿼트 렉에서 하고 있었고요. 오른쪽에 데드 20을 드는 되게 강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벨트가 있죠. 이 벨트를 차고 스쿼트 80kg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장거리였거든요. 저는 전주에 있었고 그녀는 충주 쪽에 있었습니다. 이거 찾아가는 게 맞나? 너무 슬픈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차였거든요. 딱 헤어지자 라고 상대가 말을 했을 때 나는 아직 이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직 갈리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그녀랑 붙어 있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너무 강해 보이는 그 아저씨한테 불쑥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이 벨트를 차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너무 당황하시죠? 되게 두툼한 버즈를 끼고 계셨는데 그 버즈를 끼고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봤습니다. 아저씨, 제가 엊그제 헤어졌는데요. 제가 충주로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되게 어이가 없네요.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네요. 전북대학교 다니고요. 아직 졸업은 안 했다라고. 어디과네요? 전자공학부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사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너가 잘 되면은 더 좋은 여자들을 만날 텐데 그거 가지 말고 그냥 가서 공부하고 스쿼트나 더 해라. 제 뒤에 오셔서 이제 제 스쿼트 5세트를 더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정말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저는 이 이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마치고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154.51 부문에 그 융의 분석심리학과 여성심리학들이 꽂혀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다 골랐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저는 알았어요. 그녀는 결혼이 하고 싶어서 헤어진 거고 이런 심리였구나. 두 번째 이별은 뭐냐면 내가 왜 헤어졌는지를 알고 그거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별까지 오면은 보통 상대한테 연락이 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왜 헤어졌는지를 알게 된 순간에 내 부족한 점을 인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고쳐내야 될지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요. 부족한 점을 학습하고요. 다음에 더 나은 연애를 할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나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별까지 오면은 내가 그 사람과 재회가 아니라 세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아까 말했던 이별의 정의를 생각해보죠. 서로 갈리어 떨어진다 했잖아요. 두 번째 이별까지 오면은 80% 갈리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 20%가 남아있습니다. 이 20%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도 한 2달 전에야 이 세 번째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이별은 정말 100% 갈리어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지구상에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요. 지구상에 어딘가 살고 있을 거라 추측만 하고 있고요. 연락처도 없고요. 연락할 방도도 없고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정말 타인이 된 겁니다. 아주 가까웠던, 정말 세상에 둘도 없었던 이 하나의 세계에서 서로 다른 객체가 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별이죠. 세 번째 이별까지 오면은 여러분은 그 남성과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재심리학 업체에서 말하는 그 솔루션 이상으로 반드시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때가 돼서 절대 그 남성과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여성이 됐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별까지는 세회가 가능하려나? 다시 만나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0%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세 번째 이별까지 오면은 그 사람과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 5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정말 그 남성은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이상형이 맞았나요? 정말 결혼까지 갈 남성이 맞았나요? 코칭을 해보면은 돌싱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남성을 만나야 되냐 하는 퍼스널 컬러처럼 남편, 내가 40년 이상 인고 부부로 살 수 있는 내 정말 이상형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찰을 하지 못한 상태로 그 남자를 만났고 이별 후에 반드시 이거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그에게 어떤 여성성을 주고 있었나? 그 남자는 나를 왜 만났을까요? 예뻐서 만났겠죠. 다정해서 만났겠죠. 에너지가 긍정적이어서 만났겠죠. 그런 것들을 고찰해보는 경험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남성은 여러분한테 어떤 남성성을 주셨나요? 여러분은 그 남성을 존경했나요? 여러분의 존경 지수와 관계의 두터움은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존경 지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두 남녀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존경이 어느 순간에 깨져버렸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별 이후에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살다가 그 남자한테만 카톡이 안 됐을 때 매달리고 그 남자한테만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자주 말한다던가 과잉 행동을 하고 그 남자한테만 나도 모르게 가까워질 때마다 뒷걸음치기 치게 되고 방금 말한 것들이 애착입니다. 애착은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경험했던 그 관계 패턴을 그 남성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고찰해볼 여지 없이 헤어지고 나서 3번의 이별을 거치지 않은 채로 재회업체를 찾아가서 재회를 덜컥 해버린 여성, 방금 말했던 그 깨달음을 얻을 경험치 이벤트를 인생에서 날려버린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해서 저한테 아주 늦은 나이에 코칭을 오신 여성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녀들한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이 이별에 아주 고통스럽지만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을 혼자서 보내지 못해서 곧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국 돌싱이 되어버렸거나 결국 그 남자한테도 잘 안 됩니다. 결국에 재회를 했어도 이전에 나한테 남아있었던 연애 문제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남자랑 반드시 다시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럽지만 저희 같이 한번 돌이켜봅시다. 나의 연애. 이 나의 연애는 앞으로의 내 원하는 남성과의 결혼을 아주 앞당길 단 한 번의 고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십시오. 슬퍼하고 이 3단계의 이별을 완성하세요. 첫 번째 이별 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스쿼트 하다가 울었다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별을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듣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눈물과 함께 이 A4 용지와 펜을 들고 이제 분석의 시간을 떠나보겠습니다. 위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로는 주변 친구들과 술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말을 해주는 거는 잘 헤어졌어. 너가 아까울 뿐이지 나한테 도움되는 말이 없어요. 뭐가 내가 아까워요. 내가 못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가 되신 분들만 이 칠판으로 오시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더 슬퍼하시고 마음이 괜찮아지면 이 영상을 지금 이후로는 다음에 시청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잠시 위로의 모드를 멈추고 다시 교육자의 모드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이별을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의 여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애교육 고춘원입니다. 방금 위로의 영상을 보고 오셨죠? 물론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한테 위로보다는 이 이별을 벗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이별의 고통을 다시 겪지 못하게, 다시 겪지 않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이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별은 이미 찾아왔습니다. 이 첫 번째 이별에서 두 번째 이별까지 우리 딱 1개월 버텨봅시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우울과 이 불안과 이 슬픔과 이 상실과 이 고독을 친구 삼아서 같이 나아갑시다. 수많은 감정이 들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찾아온 이 불안이를 친구로서 같이 데려갑시다. 불안이를 가슴속에 둡시다. 불안이가 없는 분들은 지금 다이소에 가서 내 내면아이 인형을 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내면아이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아주 연약한 자아입니다. 내가 그 남자와 연애를 할 때는 이 내면아이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는 3명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변의 남사친, 여사친들, 가족, 지인들이 보았을 때 아주 멀쩡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하는 남자하고 연애했을 때는 이 7세 이전에 내 소녀가 툭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회피하고 싶고 계속 헤어지라고 남발하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다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대체 나는 왜 이럴까?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할수록 망가져 버리는 걸까? 그거는 모든 원인과 모든 해답이 다 나의 내면 아이에게 있으니 이 영상을 마치고 우리 이 이별의 1개월 동안 같이 이 소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됐든 상관없습니다. 코칭을 해보면은 분명히 카톡창에 남자 4명과 대화하고 있는데 전 남친을 못 잊었어요. 전 남친을 못 잊은 채로 그 남성하고 연락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 전 남친의 잔상이 떠나지 않아서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고 다 괜찮으니까 우리 이 1개월 같이 버텨보자고요. 급해서 제휴업체 가지 말고 하나씩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그에게 어떤 과잉 행동을 했나? 애착형 테스트지를 제가 이 더보기란에 첨부를 했습니다. 불안형 애착인 분들은, 우리 불안이들, 어렸을 때 어머니의 기분이 불규칙적이고 아주 신경질적이었어요. 특히 장녀인 분들, 내가 거의 어머니의 감스 역할까지 한 딸들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어머니와 내가 심지어 같이 살고 있다면 어머니의 그런 되게 변덕스러운 감정들이 내 몸 안에 그대로 에너지가 전이가 된 상태로 그 남성과 연애를 했던 겁니다.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에게 했던 신경질, 과잉 행동, 카톡 포탄, 카톡 집착, 이거 어머니입니다. 이거 어머니의 패턴이에요. 내 안에 어머니의 불안정한 애착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별을 했다는 거는 내가 드디어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모녀 분리 치유를 할 수 있는 입장권을 얻은 겁니다. 그제서야 정말 지금부터 내 연애의 문제가 어머니에게 있다는 인식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아주 축하드려요. 이걸 하지 않은 여성은 절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한테 왜 이렇게까지 이런 행동과 말과 감정이 들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더보기란에 책을 참고했으니 이 책들을 이 1개월 동안 읽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모녀분리, 엄마와 내 연애를 결부지어서 이해하는 그런 미션 챌린지도 19일치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 이거를 1개월 동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1개월 동안 반드시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가야 됩니다. 왜 혼자 가야 되냐? 나를 돌이켜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제 내면의 인형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 내면의 인형입니다. 울고 있죠? 제가 만약에 지금 헤어졌다. 저도 똑같이 이 1개월 차에 저의 이 울고 있는 내면의 인형과 함께 제주도로 떠날 겁니다. 저는 왜 제주도냐? 육지를 떠나고 싶잖아요. 일단 떠나야 됩니다. 일단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은 제주도예요. 뭐
여건상 시간이 되는 분들은 부산도 좋고 뭐 일본도 좋고 다 좋습니다. 혼자 떠나요. 혼자가 아니라 나의 내면 아이와 함께 떠나는 겁니다. 떠난 순간부터 나를 되찾는 겁니다. 이 고찰을 해야 돼요. 나는 그에게 어떤 과잉 행동을 했는가. 과잉 행동 중에 잠수, 회피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회피당한 애착인 분들인데, 회피형 애착은 회피당한 애착입니다. 어보이던트 어태치먼트가 아니라 바이 어보이드 어태치먼트예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너무나 나한테 가까워지려고 하고 다정한, 세심한, 내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는 그 남자가 되게 불편하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줘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은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 거지? 이 강한 연결감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뒷걸음질 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답장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서 하루 동안 답장이 안 되기도 하고요. 싸운 직후에 반나절 동안 연락이 안 되고요. 나도 모르게 그 남자한테 수동 공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동적인 공격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했는지를 이 1개월 동안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 내면아이 인형과 함께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수동성을 갖게 되었는지는 전부 다 어머니입니다. 전부 어머니에게 답이 있어요. 반드시 제가 추천드리는 책과 혼자 여행과 이 고찰의 시간을 이 1개월 동안 거치고 나면은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그토록 지금 재회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재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내 문제점을 고찰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내가 되어서 다시 만나는 새 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번째 이별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새 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성장을 해가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내가 그 남자에게 했던 내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행동들을 내 스스로 고찰해봐야 된다. 어떻게 고찰해야 될지는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과 정말 직접적인 도움으로 카페에 있는 어떤 이 미션들을 통해서 해보면 됩니다. 다 시중에 풀린 책이고 이 카페 미션은 다 무료입니다.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그는 내 변하지 않는 이상형이 맞았나? 우리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늑대 지수와 존경 지수, 이 점수라고 봅시다. 아니 준호님, 늑대 지수가 뭐예요? 남성학에서 남자를 늑대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늑대는 태어나서 부모의 곁을 떠나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본인이 사냥과 본인이 다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다시 짝을 찾고 그 가족을 이끌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외로운 생물입니다. 남성은 이 늑대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 봅시다. 그 남자가 나한테 다정하고 착하고 섬세했는데 왜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성욕이 식고 헤어지고 싶고 환승하고 싶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욕망을 하고 싶은 그 상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남자랑 사귀고 싶지, 먼저 나한테 다정하게 로맨스에 빠져서 다가오는 저 늑대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 남자한테 끌리지 않는다고요. 이 늑대와 강아지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강아지는 뭐냐? 간단하게 말을 해서 남성의 어떤 연애를 하는 그 서사 속에서 아직도 로맨스가 안 끝난 남자입니다. 남성은 어렸을 때부터 이 소년인 시절에 내 안에 아주 풍부하고 섬세한 그 감정선을 잠재우거든요. 아주 어렵게는 융은 이걸 아니마라고 했습니다. 남성도 쉽게 말해서 아주 꽁냥꽁냥하게 롯데월드 가서 교복 데이트 하고 싶고 만화방 가서 만화 보면서 데이트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손편지도 쓰고 싶고 꽃다발도 선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최초로 경험한 그 로맨스 연애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망합니다. 그 남자는 늑대가 아니거든요. 늑대는 로맨스에 취해 있지 않아요. 내 일, 내 능력, 정말 가장으로서 이 늑대 무리를 이끌 수 있는 그 서바이벌 레이트, 그 생존력을 길러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감정적일 틈이 없습니다. 늑대는 로맨스가 죽습니다. 내가 강아지 시절에 놓치게 되는 그 여자, 그게 바로 뮤즈입니다. 남성이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했던 연애죠. 남성은 이 뮤즈와 헤어진 이후에 내가 강아지가 아니라 늑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늑대가 된 순간에 어떻게 하냐? 본인이 찾았던, 본인이 정말 원하고 인생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그 일, 종교적으로 신의 부름이라는 콜링, 그 콜링 소명을 찾은 이후에 아주 미친 듯이 본인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나는 강아지한테 절대
절대 서운하지 않아요. 늑대한테는 맨날 서운합니다. 나는 강아지를 기다리지 않아요. 강아지가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늑대를 항상 기다립니다. 늑대는 우리 아빠였습니다. 아버지는 다 늑대였어요. 딸은 항상 아버지가 부재했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절대 내가 기다릴 틈을 주지 않아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낮잠을 자고 있어도 옆에 와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한테 기대고 안기고 데이트하자 하고 잘해주고 다정하고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절대 안심과 확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남자로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강아지인지 늑대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가 강아지다. 그러면 그를 늑대로 만들던가 헤어지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왜 헤어졌냐? 그 남자가 강아지였기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혹은 늑대였는데 내가 그 늑대를 감당할 수 없어서 헤어진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이상형은 결론은 나는 늑대랑 결혼하지 강아지랑 결혼할 수 없어요. 나를 키워준 아빠는 늑대였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아주 긍정적으로 심어줬던 그 늑대의 이미지, 분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아버지 이마구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내 안에 이미지 치처럼 딱 박힌 그 칩이에요. 여성은 늑대와 결혼하지 강아지랑 연애만 하다 끝납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늑대 지수가 있냐? 그 남자는 지금 여러분들의 로맨스에 취하지 않고 본인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서운해하고 있나요? 오늘 금요일인데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오후 10시에 보기로 했는 남자가 일을 하다가 10시 반에 늦게 왔나요? 혹은 강아지처럼 9시 44분에 미리 와서 나를 기다렸나요? 내가 이 남자한테 오빠 왜 이렇게 일만 해? 나랑 놀아줘라고 얘기가 나오나요? 혹은 강아지처럼 너는 왜 이렇게 나랑 데이트만 해? 너는 일 안 해? 라고 얘기가 나오나요? 이 남자의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이 남자의 미래가 확신이 드신가요? 내가 의식적으로 서운하다는 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서운하지 않고 너무 부담스럽게 고맙다는 거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위험합니다. 금방 헤어집니다. 남성이 나를 위해서 장거리인데 회사 지점을 내 지역으로 옮긴다고요? 남성이 정말 내가 인천공항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나를 안 데려다 줘도 되는데 나를 보고 싶어서 맨날 차로 데려다 준다고요? 위험합니다. 그 남자를 강아지에서 늑대로 만드세요. 그래서 나는 내 변하지 않은 이상형은 그 남자가 늑대 지수가 떨어져 갈수록 헤어졌다. 두 번째, 존경 지수. 사실 늑대이면 존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이상으로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남성성들이 있거든요. 글을 정말 잘 쓴다거나 무언가를 정말 도전한다거나 자기만의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못하는 코딩을 한다거나 여러분은 그 남자한테 무엇 하나라도 존경심을 들어야 돼요. 그 존경 지수가 떨어져 갈수록 헤어지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이상형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 남자는 나의 변하지 않는 이상형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고찰하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페의 그 19일치 미션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이거 한 달 동안 하면은 아까 말했던 내 안에 어떤 안 좋았던 연애 애착의 패턴과 변하지 않는 이상형을 같이 고찰합니다. 그래서 19일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으실 거예요. 그게 1개월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잘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그때 가서 제휴업체 알아보세요. 제휴업체에선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 옷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역할이냐면 스스로 그 불이 왜 났는지 불을 어떻게 끄는지 한번 고찰해볼래? 라고 저는 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입맛에 안 맞아요. 얼마나 사리곰탕이에요. 불닭볶음면이 아니에요. 그 제외업체는 뭐냐면은 너 불이 났어? 일단은 사전 제외 확률 계산기로 한번 불을 꺼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불이 금방 꺼질 거야. 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 너는 새로운 티셔츠를 입고 네가 원했던 그 티셔츠를 다시 입을 거야 라고 환상을 심어주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가이딩하는 제휴업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면 저한테 왔던 그 수백 명의 여성분들은 왜 제휴업체에 수백만 원을 날렸을까요? 돈을 한 번 썼으면 두 번 안 쓰게 해야지 왜 저한테 다시 오게 만드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성장이라는 거는, 변화라는 거는 원래 힘든 겁니다. 근데 그냥 불 한 번 딱 꺼주는 솔루션은 누구나 팔기 쉽습니다. 그 단순하고 간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성분들 크게 가치를 두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것만 있다가 망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리가 됐죠? 내가 잘못했던 연애 패턴 정리하기, 애착과 결부지어서 더 나아가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두 번째, 정말 이 남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형이 맞았는지 사실은 내가 왜 그 남자한테 마음이 식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고찰을 해본다. 여기까지 두 번째 미션입니다. 1개월 후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 남자는 내 변하지 않는 이상형이 아니었네? 혹은 맞았네? 그리고 문제점도 알았어요. 내가 이런 것들이 문제였네? 이런 것들을 더 잘하면 되네? 그러면 정말 준호님이 말했던 세회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1개월 후에. 근데 아직
문제점만 알았지 귀를 봤을 때 저기에 피지가 있구나 이렇게 꺼내야겠구나 귀지를 발견만 한 상태지 귀지를 꺼낸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드름 피지를 봤을 때 저거를 짜면 되겠구나 라고 싶었는데 아직 피지를 짜진 않았단 말이죠.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동안 더 본인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 또한 이 1개월이 지났을 때 사실 울 건 다 울었습니다.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1개월을 잘 견뎌내잖아요. 사실 남자가 더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남자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남자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만날 수 있는 연이라면은 이 3개월이 지나고 세 번째 이별까지 왔을 때도 아직도 여러분 그 둘이 원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길어요. 만약에 결혼할 상대다. 이걸 보신 분들이 대부분 결혼 정년기 여성분들이겠죠. 내가 이 남자랑 40년을 살 건데 이 4개월을 못 버틴다고요?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의 문제점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거는 애착이고 제가 첨부해드린 책과 스스로의 고찰을 통해서 더 나아지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이상형 좀 더 심화돼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랑 만나면서 어떤 고통에 있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는가. 다시 어떤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는가. 고통 이거는 내가 그 남자한테서 눌리게 된 작은 결핍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기 안에 아주 작은 결핍 A가 박혀 있습니다. 이 A의 정체, 출처는 어디냐?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여기까지 고찰해보는 게 이 세 번째 이별의 단계입니다. 이게 결국에 아까 말했던 그 변하지 않는 이상형의 모든 퍼즐을 맞추는 핵심 키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나쁜 남자한테만 끌리나요? 내 안에 있는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무나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업가 남자였다. 여러분들은 저 다정해 보였던 그 남자랑 만나서 연애를 했지만 왜 헤어졌냐? 결국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 헤어졌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 무뚝뚝하고 맨날 성질머리 부리는 이 모습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장시키고 싶었는데 성장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결국에 여러분은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고 무언가를 해소하고 싶었다. 엄마가 나한테 맨날 학력 가지고 지랄을 했어요. 눈앞의 남성의 본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눈앞의 남성의 학력을 사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맨날 너는 사업 하나 못하는 모질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의 본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가의 도전적인 이미지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결핍 A입니다. 이거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앞으로 그 남자에게 어떤 여성성을 줄 수 있는가? 내 매력은 대체 무엇인가? 나는 정말 그 남자밖에 못 만나나? 더 나은 남자를 못 만나나? 내가 선택하는 사람을 못 만나나? 내가 꼬시고 싶은 사람은 내가 못 만나나? 나는 항상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만 만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어떤 여성성을 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언어로 풀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세 번째 이별까지 해야 하는 절차예요. 이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남자를 안 원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원한다? 가서 다시 만나세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는 내 변하지 않는 이상형이 맞았고요. 너는 내가 이전에 이런 잘못된 연애 패턴을 했지만 나는 다시 안 할 수 있고 보완을 해가고 있고요. 너한테 내가 이전에 줬던 여성성보다 나는 더 많은 여성성을 너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잘 만납니다. 그게 세외입니다. 제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여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내면의 도서나 애착에 관한 도서, 카페의 어떤 그런 것들로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정말 이 부분을 깊게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보기를 더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결국에 원하는 남성과 결혼까지의 그 시간들이 압축, 단축이 될 겁니다. 그 남자가 정말 내 변하지 않는 이상형이 맞았으면 빨리 바뀌어서 빨리 잡으러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이상형이 아니었어. 보내줘야죠. 그래서 이게 여성이 해야 되는 3번의 이별입니다. 이 영상을 좀 돌려보세요. 영상을 돌려보고 혼자 여행을 가는 와중에 그 에어팟을 끼고 봐도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있는 소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소녀와
친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결국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가장 축복은 망각이에요. 제가 그 전봇대 코코 피트니스에서 스쿼트를 하면서 울면서 옆에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다니. 이건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울음과 지금의 고통과 헤매고 혼란스러웠던 이 모든 시행착오와 과정들은 정말 귀중하고 필요하고 인생의 자산이 되며 결국에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나중에 꼭 딸을 낳아서 엄마가 어떻게 이별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 이별 극복기를 딸한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딸도 반드시 한 번은 이별할 테니까요. 단 한 번의 이별 없이 원하는 남성과 결혼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듭니다. 왜냐? 그거는 정말 부모님이 아무런 애착의 문제가 없이 아주 안정형으로 키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런 가정은 대한민국에 많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심하지 말고 기운 내고 힘내고 잘해봅시다. 미션을 드리고 뭘 할지를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준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